오토엔코더가 데이터 압축, 그 디멘저널티 리덕션 방법으로 옛날부터 많이 쓰였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코드만 봐도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랑 뭐 생성용으로만 안 쓴다면 거의 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랑 오토엔코더는 거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질문도 나와요.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 관점에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좋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관점에서 디노이징 효과가 오토엔코더가 좋아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디노이징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좋아요? 라고 물으면 답은 디노이징 오토엔코더가 좋아요가 되죠. 왜냐하면 로스 펑션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보시면 리컨 로스 플러스 KL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그 둘 다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리컨 로스 미니마이즈 하는 애보다 당연히 리컨 로스가 더 잘해봤자 같고 조금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 리컨 관점에서는 오토엔코더가 더 좋습니다. 뭐 어쨌든 데이터 디멘전 리덕션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제 리터리벌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죠. 네이버 서치 쪽에서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오토엔코더가 디멘전 리덕션을 잘 해요.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걔는 아예 그런 방법이 없고 데이터 디멘전 리덕션을 잘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잘 하냐면 잘만 맞춰주면 정말 그 피처를 잘 뽑아요. 피처를 잘 뽑았다는 얘기는 뒤에 예시들 보여드리겠지만 멀티모달 도메인의 데이터들도 한 곳에 맞춰서 처리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관계없이 그 피처를 잘 뽑는다. 데이터 디멘전 리덕션을 잘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쭉 리스트업을 했죠. 뭐 텍스트로 해싱하는 거, 뭐 이미지, 사운드, 3D 모델도 꽤 데이터가 큰데 그거 뭐 서치할 때 뭐 줄여서 해놓고 뭐 이런 거 혹은 멀티모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한꺼번에 줄여서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명확하고요. 제너레이션,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이제 제너레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오토엔코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얘기인데 데모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링크에 있죠. 여기 보시면 데모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고를 수 있죠. 0에서부터 28이니까 Z 디멘전이 29로 압축한 거. 고 우리는 오토엔코더가 아니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이기 때문에 각 엘리멘트별 레인지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주로 뭐 마이너스 1에서 아마 1일 것 같아요. 보통 그 사이에서 하니까 뭐 작으면 마이너스 1, 크면 1, 혹은 뭐 아까 제가 했듯이 뭐 2.5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공간 내에서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관점에서는 이렇게 프라이어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거를 제너레이터를 태우면 이미지가 나오겠죠. 아까는 엠리스트 쭉 했고 지금은 얼굴인데 그레이 페이스, 그러니까 흑백 얼굴 영상 가지고 쭉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Z 값들에 따라서 얼굴이 나오죠.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블러리하죠. 블러리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미지 같진 않아요. 블러리해요. 그래서 왜 블러리 하냐 아까 질문도 하셨는데 왜 블러리 하냐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컨스트럭션 로스 할 때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그 픽셀 와이즈로 로스를 구해서 다 합을 했거든요. 그리고 평균 로스를 구한 다음에 걔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이거랑 반대로 좀 더 진짜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걔는 픽셀 로스의 합이 아니죠. 그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미지 통째로 보고 얘가 진짜니 가짜니라니까 이미지 단위의 로스로 생각할 수 있고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픽셀 단위의 로스다 보니까 픽셀 단위의 로스가 미니마이즈 하려면 픽셀별로 평균적인 어떤 값이 나와야 되다 보니 트레이닝 DB에 약간 평균 이미지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블러리하고 그러다 보니 생성을 하다 보면 평균이다 보니 이거 트레이닝 DB에 있는 거랑 비슷하네 라는 인상을 많이 바꿉니다. 그러면 이 각 엘리멘트별로 무슨 의미냐? 모른다가 답이죠. 지금 그냥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이기 때문에 이 각 엘리멘트가 뭘 뜻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바꾸면 뭔가 바뀌겠죠? 안 바뀌나? 지금 웹 데모라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웹에 따라서 바로 안 바뀌네요. 각자 해보시면 이게 바뀌면 바뀌어요. 예. 웹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 바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안 바뀌네요. 예. 각 엘리멘트 사실 뭔지 몰라요. 뭐 어떤 건 눈일 수도 있고 뭐 전반적인 뭐 입 모양일 수도 있고 계속 뭔가 다른 게 나오긴 하죠. 근데 계속 블러리해요. 근데 계속 다른 사람이 나오죠. 근데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엘리멘트별로 뭔지는 모르지만 28, 29 디멘전으로 압축을 했고 각 어떤 주요한 피처들이 뽑혔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얼굴로도 해볼 수 있고 이제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아까 여기는 지금 12 디멘전으로 줄여서 이 12 디멘전이 스타일 지금 엠리스트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리고 숫자는 우리가 컨디션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바뀌면 스타일이 바뀌죠. 그리고 그 스타일을 유지하는 숫자들이 나오고 여기도 되려나? 여긴 되네요. 이 8이라는 엘리멘트가 뭔지는 저 모르죠. 그냥 뭔가 바뀌죠, 피처가. 지금 보면 위드스가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이건 모르죠, 이제. 이렇게 그냥 저절로 피처들이 뽑히는 거라서 그 레이블 정보 말고 그 외에 스타일에 대한 피처가 12개.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저절로 뽑히는 거죠. 드림을 누리시면 서서히 뭔가 바뀌어가는 뭐. 그래서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 보여드린 건 다 2D로 줄였잖아요. 왜냐하면 결과 비주얼라이즈를 편하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피처 벡터를 굳이 2D로 안 해도 되고 뭐 12디멘전 해도 되고 뭐 100디멘전 하셔도 돼요. 네, 이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 얼굴 DB가 있어요. 이렇게 유명 연예인 얼굴 DB. 지금 제너레이티브 모델 학습시킬 때 꼭 쓰는 DB거든요. 이걸 학습을 하면 DC계는 2015년 말에 나온 이제 겐 쪽에 가장 제일 성능이 좋은 그런 논문이고요. 근데 여기는 좀 체리 피킹을 안 해서 좀 아티팩트가 많지만 좀 샤프하죠.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원래 블러리해요. 그런데 여기 이쪽 논문은 지금 제가 이 논문 Deep Feature Consistent Variation Autoencoder는 그냥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하면 굉장히 블러리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했냐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로스가 두 개였죠. 리컨스트럭션 로스 플러스 KL 다이버전스인데 KL은 그대로 두고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아까 제가 블러리한 이유가 엘리멘트 와이즈 로 픽셀 로스가 리컨 로스가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해석이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리컨 로스를 잴 때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로스를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이미지를 그 CNN을 태워요. CNN을 태워서 CNN이 이제 피처들을 쭉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CNN의 피처 레벨에서 얼마나 리컨이 되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좀 더 샤프하고 그럴싸한 이미지가 여기 나온다. 꽤 깔끔하게 나오죠? 비겐은 올해 3월인가 나온 논문의 얼굴인데 비겐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성능을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스케치 RNN.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예요. 그런데 인코더랑 디코더를 RNN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뭘 학습을 시키냐면 그 원래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퀵드로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치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퀵드로우는 무슨 사이트냐면 스케치를 그려요, 사람이. 그러면 인공지능이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고양이를 의도하고 그리면 인공지능이 고양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자기가 그린 대로 인공지능이 맞추는지. 그 사이트가 오픈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클래스별로 스케치 DB가 엄청 많이 쌓였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구글 애들이 학습을 시킨 거예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클래스별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럼 RNN이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순서, 시퀀스를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데모는 뭐냐면 이것도 그 링크에서 해보실 수 있는데 여기 있죠. 스케치 RNN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이건 뭐냐면 학습이 다 끝났어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학습이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스케치를 하죠. 지금 뭐 벌드니까 새로 그림을 그리겠죠? 자, 얼마나 새 같은지. 자, 한 손으로 그리고 있어요. 호잇! 눈은 그려줘야지, 이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스케치가 기분이죠. 그러면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찾을 수 있죠. 그렇게 찾은 다음에 그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죠. 샘플링을 할 수 있으면 얘랑은 뭔가 다른, 조금 다른 뭔가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RNN 거쳐서 디코딩을 하면은 얘랑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스케치들이 나오겠죠.
그게 여기 오토 엔코더 버튼을 누르면 네. 저런 게 나옵니다. 영 이상하네. 여기 클래스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캐시 씌우려나? 네, 이거 다 해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한 손으로 그려서 그림도 잘 못 그리는 편이라 이상한데, 근데 다 그 스케치에서 학습을 했다 했잖아요. 캣 해볼게요. 어이. 영 이상하네. 제가 엄청난 샘플을 만들어냈나 봐요. 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알겠죠?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이런 거 이제 해보는 그 데모가 있어요. 그 처음에 얘기했지만, 챕터 1은 얘기했지만, 이 확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샘플링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인베딩을 시키는데, 인베딩에서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애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있으니까 재미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이 네, 설명드렸다시피 이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는 겐이랑은 이제 생성 모델을 학습한다, 확률 분포를 추정한다라는 관점에서 다르지만 접근론이 완전 달랐고요.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는 학습이 상대적으로 쉽다. 왜냐하면 인코더랑 디코더 모두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쭉 가는 거고, 대신에 겐은 그 밸류 펑션을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미니마이즈,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미니마이즈,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맥시마이즈,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렵고, 학습도 뭐 얼터네이티브 하게 하고 쟤는 그냥 한 방에 하고. 네, 그리고 겐이 잘 안 되는 안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모드 컬랩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미지 퀄리티를 보면 뭐 스무스하고 블러리하고 쟤는 샤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게 이 장표가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랑 겐이랑 차이를 보여주는 튜토리얼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실선이 여기 3개가 있어요. 3개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 실선이 실제 이미지 공간의 샘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를 2D 점 하나로 보시고 요 실선 3개를 다 익히는 게 완벽하게 확률 분포를 익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는 explicit 그 density estimation이었죠. 그래서 확률 분포 모델을 가정하고 갔어요. 예를 들면 가우시안이다 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2D 가우시안 뭔가 분포를 따라야 되죠. 기본 그 컨디션 내에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얘 3개를 잘 아우리면서 뭔가 가우시안 분포를, 컨디셔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학습이 되고요. 반면에 겐이 학습이 언제 끝나냐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진 애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얘는 진짜야 라고 해서 진짜 샘플과 구분이 못하면 학습이 끝나요. 그런데 그 말은 제너레이터가 만든 애들이 진짜랑 똑같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3개가 사실은 다 진짜인데 제너레이터가 예를 들면 하나만 이렇게 열심히 익혔어요. 그러면 그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내진 샘플은 이 중간에 있는 실선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구분을 못하죠. 그러면 끝나요, 학습이. 이 밑에 실선과 위에 실선이 나오느냐, 이게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보통 모드가 3개 있다 그러거든요. 그 주요 모드가 3개가 있다 그래서 모드를 다 익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익혀서 그 일부에 대해서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도 걔는 학습이 끝나요. 그거를 모드 컬랩스라 그래요. 이제 모드가 망가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렇게 일부 모드만 잘 익히고 끝나고, 대신 이 겐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진짜 이미지 같은 거죠.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애들이 나오진 않아요.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는 전반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이 실선 3개가 아닌 중간 공간에서도 샘플링이 막 되겠죠. 그렇다 보니 좀 블러리하고 뭔가 진짜 같지는 않고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이제 겐이랑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랑 섞어 쓰는 건데, 그 전에 제가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 구현체를 그 GitHub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풀리 커넥티드만 쓴 거였죠.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 쓴 것도 제가 짜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GitHub가 제가 짜놓은 건데 겐유를 다
얼추 거의 다 짰고요. 그래서 그 겐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쭉 리스트업 있잖아요. 겐도 논문들이 폭발해서 엄청 많은데 저 겐의 논문이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겐을 써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해봤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겐이 굉장히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이 겐을 계속 코어를 건드려가면서 학습을 안정적으로 하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겐의 학습을 잘하기 위한 테크닉들에 해당되는 논문들을 제가 쭉 짜서 이제 올려놨었고요. 그래서 겐 쪽이 궁금하시면 이쪽 보시면 되고 아까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 이런 기타 논문도 있어요. 이 겐이 학습이 워낙 안 되니까 이 겐을 어떻게 하면 학습이 잘 되니 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모아놓은 레포도 있습니다. 겐 핵스. 네, 이걸 들어가 보시면 이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최근 나오는 논문들은 이걸 다 테크닉들 다 쓴 거라서 그게 의미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나중에 혹시 겐을 다루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제가 겐뿐만 아니라 똑같은 구조로 해서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짜놨는데 이쪽은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써서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있고요. 거기에 엠리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엠리스트랑 똑같은 패션 엠리스트라고 있어요. 그 파일 포맷이랑 파일명도 똑같아요. 그래서 엠리스트 DB를 덮었으면 돼요. 클래스 10개인데 대신 손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패션이에요. 신발인데 뭐 구두, 뭐 스니커, 상의, 하의, 뭐 가방 이런 10개 종류가 있고 얘가 좀 더 비주얼라이즈 해봤을 때 좀 더 차이가 드러나죠. 예를 들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결과 보시면은 원래 이 DB 안에는 그 옷에도 다 텍스처가 다 있거든요. 막 호피문 이런 거 다 있어요. 원래 트레이닝 DB 보면은.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약간 블러리하게 생성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외형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스타일이나 색깔들은 나오지만 평균적인 블러리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텍스처는 다 망가졌죠. 대신에 겐은 보시면 그래도 얼추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건 또 기본 겐이고 위쪽에 이제 좋은 겐들 보면 여기 드라겐, 뭐 W겐, GP 이런 거 보면 꽤 텍스처가 잘 살아 있어요. 여기 보면 티셔츠에 어떤 그림도 뭔가 그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테크닉들이 엠리스트 수준의 DB인데 이제 이런 게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숫자는 그거 안에 텍스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한번 보시면 괜찮고요. DB랑 겐이랑.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랑 겐이랑 같이 쓰는 게 추세인데 어떻게 같이 쓰는지를 그 리스트업을 해드릴게요. 겐이 아까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었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샘플이 오면 1, 가짜 샘플이 오면 0으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오토인코더로 넣었어요. 오토인코더로 넣고 진짜 샘플이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작게, 가짜 샘플이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높게 하게 했더니 원래 겐보다 학습이 잘 되더라. 그래서 이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에너지라고 보고 에너지 베이스드 겐 해서 EB겐이 논문이 나왔고요. 리쿤 님께서 만드신 EB겐이 있고 똑같은 디스크리미네이터 겐 구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팩터를 찾았어요. 수식으로 찾아서 B겐은 뭐 밸런스 밸런스 에너지 겐인가 뭐 이런 거예요. 밸런스 이퀄리브리엄 뭐 겐인지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이퀄리브리엄 팩터를 하나 더 넣어서 두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약간 밸런스 맞게 학습이 되게 그렇게 한 게 B겐이고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오토인코더 넣는 게 하나의 조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조합보다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오토인코더가 피처를 잘 찾는다 했잖아요. 걔는 그런 구조가 없고 그래서 피처를 찾는 역할로 사실은 제일 많이 써요. 문제를 내볼게요. 꽃 사진으로 열심히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꽃 사진 6개 있죠. 여기서 가짜 찾아보세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256 x 256 이미지 만들어낸 건데 가짜가 있어요. 진짜도 있고. 자, 찍으셨죠? 정답은 숫자가 있는 게 가짜. 그런데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텍스트를 컨디션으로 줬어요. 3번 꽃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작은 분홍색 꽃잎들과 중심에 다수의 오렌지색과 검은색 수술 군집이 있는 꽃이라고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컨디셔너를 줬더니 그거를 해석을 해서 꽃 사진을 만들어낸 거예요. 스택겐. 작년 말에 나왔어요.
오레디스의 스택겐 버전 2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요게 어떻게 됐냐? 이게 지금 제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제일 잘 쓴 방법 중에 하나예요. 피처를 잘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논문에 있는 구조 그대로거든요. 문장이 있죠, 영어 문장. 그 DB를 보면 이미지 하나당 그 문장이 서술하는 문장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미리 트레이닝된 워드2백으로 이제 벡터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건 학습 대상이 아니고 벡터로 만들어졌다 치면은 이거를 그대로 컨디션으로 넣는 게 아니고 추상화된 피처를 잘 뽑기 위해서 얘를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한번 학습을 합니다. 이 입력에 대해서. 입력 워드2백으로 된 그 벡터에 대해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이제 보이시죠? 입력 들어가고 뮤 시그마 추정하고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트릭 들어가죠. 입실론 곱하기 더하기 되죠? 예,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학습을 쭉 한 다음에 이제 인코딩 부분만 갖다 쓴 거예요. 인코딩 부분만 갖다 쓰면 이 텍스트에 대한 추상적인 피처를 잘 뽑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컨디션으로 들어가고요. 제너레이터에 컨디션으로 들어가고 이 똑같은 텍스트지만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죠. 이 문장에 부합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랜덤 노이즈 Z 넣어주고요.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생각하시면 돼요. 컨디션은 우리가 정하고 가는 거고 그 컨디션을 부합하지만 손숫자는 라벨은 정해주지만 다양한 스타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갔잖아요. 랜덤 벡터 넣고 업샘플링 하면은 64x 64 이미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겐이 64x 64까지만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미지 레졸루션이. 이렇게 한 번 했죠. 한 번 해서 64x 64를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한 번 더 컨디션으로 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겐을 2번 써서 스택 겐 이렇게 되고요. 얘를 그냥 넣어주는 거 아니고 얘도 그냥 압축을 잘 하고요. 그냥 여기는 오토엔코더는 안 쓰고 그냥 압축하는 모델을 썼고 압축하고 아까 문장 압축한 그 코딩 그걸 컨디션으로 넣어서 얘를 한 번 더 업샘플링 했더니 256 256이 나오더라. 그거를 뭐 겐로 쓰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붙인 거고요. 여기 구조에서 보시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어떻게 쓰였냐면 컨디션을 넣어줄 때 대신 다른 그 도메인과 다른 어떤 정보를 컨디션으로 넣어줄 때 피처를 잘 뽑는 애로 넣어준 거죠. 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3D 겐. 작년 입시에 나온 건데 2D 이미지를 넣어줘요. 그리고 그 2D 이미지에 맞는 3D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컨디션이 2D 이미지죠. 2D 이미지랑 3D 모델은 도메인이 좀 다르죠. 그래서 2D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잘 뽑기 위해서 베리에이션을 오토엔코더로 학습을 하고 학습 끝난 다음에 인코딩 부분만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압축하면 컨디션 벡터가 나오고요. 또 랜덤 벡터 들어가죠. 같은 이미지라지만 조금 다른 3D 모델이 나올 수 있게. 그 랜덤 벡터 넣어서 제너레이터를 거치면 3D 모델이 나올 텐데 이 3D 모델이 진짜 3D 모델 같니 안 같니 라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그 제너레이터에 컨디션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다른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컨디션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넣고 제너레이팅 된 결과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만 쓰면은 블러리하고 뭐 좀 그래 보이니까 진짜랑 비슷한 일을 보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별도로 두고 학습을 했더니 밑에 보시는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 이미지 넣어주면 3D 모델을 바로 뽑아주는 이렇게 되고요. 시겐 3월에 나온 논문인데 음성이에요. 그러면 디노이징 배경에 노이즈가 있는 소리를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죠. 디노이징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네. 안에 베리에이션을 쓰는지 그냥 오토 인코더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쓰면은 디노이징 된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만 쓰면은. 그런데 그 결과가 실제와 같냐는 또 다른 얘기죠. 이미지에서 블러리한 것처럼 사운드에서도 뭔가 뭐 그런 느낌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된 거, 디노이징 된 결과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거쳐서 진짜랑 가짜랑 비슷하니로 학습을 했더니 잘 되더라. 이게 이제 시겐. 배경 노이즈가 제거됐죠? 예, 이 논문에 있는 결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렇게 배경 노이즈 제거하는 용으로 이렇게 오토엔코더랑 겐이랑 섞어 쓰는 게 있고요.
이제 이미지 쪽으로 쭉 볼게요. 12PR 2017이니까 이제 올해 여름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다들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지금 뭐 하고 싶으냐면, 이미지를 주면 나이를 바꾸고 싶어요. 3 넣으면 3살짜리 얼굴, 60 넣으면 60살짜리 얼굴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블, 우리 컨트롤하고 싶은 컨디션이 나이죠. 그래서 이미지랑 나이 정보가 있는 DB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학습을 시키려고 생각해보면 같은 사람에 대해서 6세 때 뭐 1세, 2세, 3세, 5세, 6세, 7세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별로 쭉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슈퍼바이저도 풀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별 나이, 사람 얼굴 하나, 나이 하나 이런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고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해보는 거예요.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A지고 컨디셔널 애드버서리얼 오토엔코더예요. 컨디셔널은 나이 정보가 컨디셔널로 들어가는 거고요. 애드버서리얼 오토엔코더예요. 애드버서리얼 오토엔코더는 오토엔코더가 학습하는 매니폴드를 가우시안, KL 텀이 계산되는 가우시안 말고 딴 걸로 해볼 때 겐 로스를 추가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습된 공간을 뭐로 매핑을 시켰냐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프라이어를 정했어요. 유니폼으로 해야 0에서 뭐 1로 바꿨을 때 그 나이 드는 정도가 일정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프라이어를 노말보다는 그냥 유니폼으로 할 거에 좋을 것 같으니까 유니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학습된 매니폴드 공간에서 나온 샘플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니 라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둔 거죠. KL 텀 안 쓰고 그래서 애드버서리 오토엔코더인데 이렇게 학습할 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컨디션을 레이블, 나이 정보를 넣어주겠다는 거고요. 나이를 넣어줘서 이제 디코딩 하는 거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애드버서리 오토엔코더니까 디코딩을 하면 이 나온 결과가 입력이랑 똑같니 리컨스트럭션 로스 넣었죠. 그래서 L2 로스 저렇게 있고 이 나온 결과물은 그냥 이렇게 학습시키면 좀 블러리한 이미지가 나오니까 이 제너레이션 된 결과가 실제로 가깝니라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또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은 제너레이션 할 때 이미지 넣어주고 라벨 정보 넣어주고 이제 라벨 정보를 계속 바꾸면 어떤 그 나이에 맞는 이미지가 나온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인풋이 7세 얼굴이에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쭉 나이 정보를 7세 넣어서 그 스타일 정보를 뽑아내고 나이대 레이블 정보를 넣어서 제너레이션 쭉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바뀌죠.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차이가 없어 보이나요?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비전 한쪽에서는 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 뭐 이런 인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 그 예전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나이 그룹별로 묶었어요. 그래서 뭐 10대, 50대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 그룹별 트랜스퍼, 그룹별 이동하는 그 매핑 함수를 별도로 찾아서 막 이렇게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프라이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기존 방법론으로 썼을 때 16에서 20세에 해당되는 얼굴이 이건데 자기네들이 했을 때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비교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또 다른 예제는 뭐냐면 이것도 12PR 논문인데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요 색상 팔레트가 있죠.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 색상 팔레트 정하듯이 이미지가 있으면 그 색상 팔레트가 있죠. 그러면 그 색상 팔레트만 바꿨을 때 채색이 다르게 되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런 팔레트를 넣었더니 이렇게 바뀌더라. 채색을 다시 하는 거죠. 네. 그런 논문이 있어요. 팔레트넷. 그럼 이거를 보시면 다 비슷해요. 자, 인코딩, 디코딩 이제 오토 인코더 구조인데 여기 컨디션으로 뭘 줬냐면 팔레트 정보를 컨디션으로 주죠. 팔레트 정보를 컨디션으로 주고 대신 디코딩 되는 게 지금 색상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그 LAB 컬러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럼 L은 루미넌스 정보라서 컬러 정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L은 유지하고 AB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AB에 대해서 이제 복원을 했을 때 실제 AB랑 같니 하는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있고요. 그 AB에다가 L 채널 정보 컨캣한 다음에 팔레트를 넣어주면 이제 그게 이제 진짜 거기에 해당되는 진짜 이미지니 팔레트랑 그 채색된 결과가 매핑이 맞니 안 맞니 이거를 이제 겟 로스를 써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뭐 팔레트에 맞춰서 색상이 다시 칠해지게 되는 게 있고요. 요게 재밌는 건데 B가 원본이에요. 두 번째 칼럼 B가 원본이고 이게 128 by 128 얼굴이고요. 그거를 A로 바꿨어요. 16 by 16인데 노이즈를 엄청 추가했어요.
그냥 노이즈만 추가한 게 아니라 그 스페셜 디포메이션도 준 거거든요. 지금 여기 대충 보시면 이 얼굴이 돌아가 있죠. 돌아가고 뭐 줄어들고 해서 이게 16 x 16이에요. 16 x 16이고 원본이 128 x 128이고 그러면 16 x 16을 이 128, 128로 복구하고 싶은 거예요. 복구하고 싶을 때 저기 오토인코더 끝에 단어 붙어 있죠. 이제 오토인코더 기법을 써서 복원을 했다는 거고 이 제일 끝에가 이제 논문 결과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결과들은 기존 방법론들을 썼을 때의 결과죠. 예를 들면 C를 보시면 뭐 제일 많이 쓰는 그냥 디폴트로 쓰는 바이큐빅 이거를 바이큐빅으로 인터폴레이션 하면 당연히 엉망이 나오겠죠. 128 by 128까지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근데 자기네들 거를 쓰면은 꽤 그럴싸하게 나오죠. 여기 마지막 칼럼 보시면 근데 이것도 더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게 이게 그 실럽 A라는 DB를 썼어요. 그 세계 유명인 연예 얼굴 DB를 썼는데 보통 선남 선녀로 만들어주면 다 그럴싸해 보여요. 그래서 못생긴 선남 유명 연예인 아닌 사람들도 또 해봐야 되는데 예. 보통 눈, 코, 입 예쁘게 잘 붙어 있으면 복원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테스트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존 방법론으로는 잘 안 되는 것까지 어느 정도 커버됐는데 그 구조를 보시면 입력이 16 x 16이죠. 그럼 우리는 복원된 걸 만들고 싶으니까 128 x 128 고화질 버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업 스케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그럼 이 만든 게 진짜 같니 가짜 같니 라는 왠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붙겠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가 있고 근데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 하려면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여기 또 있어요. 원래 큰 그 128, 128에서 다시 줄었을 때 여 16 x 16이 원래 노이즈 추가하기 전이랑 같니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로스를 같이 잘 학습을 했더니 저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섞어 쓰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ICCV 논문인데 패션을 제너레이션 합니다. 이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이 3D 팔다리 얼굴 몸 왼팔 오른팔 다리 위치 요거를 레이블 정보를 주고요. 요걸 컨디션으로 주고 요거에 맞게끔 옷을 입고 있는 거를 랜덤하게 쭉 제너레이션 한 거예요. 그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인데 사람 포즈는 컨디셔널이고 거기에 맞게끔 옷을 계속 입힌 거죠. 그래서 결과들 보시면 다양하게 옷을 잘 입고 있죠. 포즈는 유지한 상태로. 파트 정보가 필요하겠죠. 뭐 오른손에 가방 들고 있고 싶으면 오른손에 있어야지 오른 다리에 붙일 수는 없잖아요. 뭐 바지를 위에 입어야 되고 치마를 위에 입을 수는 없고 이러니까 그 신체 정보에 대한 정보가 컨디션으로 들어가고 그게 맞게끔 옷을 입게끔 제너레이션 하는 거를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는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로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학습을 할 때 보면 그 주어진 사진, 실사 사진에 대해서 옷에 대한 레이블 정보가 있고 이 몸 부위에 대한 레이블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몸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컨디셔널로 주고 싶고 그렇지만 입력은 지금 여기 스케치에 대한 걸 넣고 이거를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처럼 학습을 해서 복원을 하면은 이건 원래 게 나오겠죠. 학습 중간에는. 그럼 이게 복원된 게 여기 스케치고 요거를 입력으로 해서 실사 사진 만들어내는 거는 픽셀 툴 픽셀이라는 유명한 아키텍처가 있어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된 정보가 있을 때 실사 사진으로 바꿔주는 거. 그거 네트워크 구조 그대로 썼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제너레이션은 요 컨디션에 맞춰서 제너레이션 하고 여기 실사 사진으로 바꿔준 걸 했더니 이제 원래 것처럼 됐다고요. 그래서 얼만큼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 잘 됐냐 여기 보시면 이 포즈가 제너레이션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스타일, 옷, 패션에 대한 레이블 정보가 다양하게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게 확인될 수 있고 요걸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픽셀 투 픽셀 거치면 실사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빨리 끝났네. 네, 그래서 지금 겐이랑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같이 쓰는 걸 보면 주로 컨디션을 넣어주고 싶을 때 만들어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컨디션을 넣어주고 싶을 때 주로 그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로 압축해서 컨디셔너로 넣어주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된 거,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로 익혀냈을 때 제너레이션 된 게 실제랑 가깝니? 라고 해서 겐 로스 추가하는 거,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게 왜냐면 겐도 뭔가 아쉽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도 뭔가 아쉬우니까 지금 이렇게 붙이면 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논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지금 걔는 암흑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논문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초반에는 64 x 64 이미지인데 지금은 1024 x 1024까지 랜덤으로 제너레이션 잘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발전 속도가 꽤 빠르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제일 계속 주시해야 될 좀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가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그러니까 처음에 이랬어요. 이제 괜히 한창 뜰 때 제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걔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차별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파자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파다 보니 오토엔코더 설명 들어가고 또 겐도 같이 섞어서 해서 이런 강의 내용이 만들어졌고, 그렇다 보니 이제 걔는 하는 사람 맞는데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불려다녀서 꽤 많이 강의를 하고 다녔네요. 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각자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 사실은 저보다 더 뭐 오토엔코더 더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생성 모델 쪽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기존의 오토엔코더랑은 다르게 쓰다 보니까 그럴 텐데, 그래도 뭐 언제든지 디스커션 할 일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머리를 맞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